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저도 방송하기가 참 민망스러울 정도로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실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도 이기고 내년 보궐선거에서도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여주고 있고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근데 말로만 큰일 났다고 우리가 핸들 뭐 하겠어요. 똘똘 뭉쳐야 되는데,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러한 이 자격과 능력과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지금 야권에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눈에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겪는 아마 정말 한탄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해도 너무 하는데 그야말로 이 표는 등가성, 모두 1인 1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민주주의가 우중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이 포퓰리즘적 요소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을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제가 분석하는데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 한계가 있느냐? 저도 지쳤어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조선일보 사설 한 서너 개를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팩트 하나 둘 셋 모아가지고 이 문제점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택 문제, 아니 호텔을 뜯어고쳐 가지고 이 주택난을 해결해야겠다고 얘기하는 여당 대표가 대한민국 도대체 이 전 세계에 어디가 있나 싶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못 몰아내갖고 잠 못 잘 정도로 난리를 치는 나라 대한민국에 어디가 있나 싶어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최고로 권위 있는 기관에 이 검증을 다 받아서 이 결정한 김해 신공항 확장 문제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10조 원이나 더 들여서 새로운 공항을 짓겠다. 이런 나라가 또 어디가 있나 싶어요. 전부 다 뒤집기 아니면 박살내기 아니면 감옥 보내기가 현 문재인 정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사설로 제가 사설과 칼럼, 오늘 뭐 요즘 나와 있는 이 칼럼 사설들을 제가 종종 여러분들께 인용해서 방송을 해드리는데, 제 의견이나 여러분의 의견이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론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이론 무장, 논리 무장, 그리고 앞뒤 전후의 이 맥락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다시 한번 정선된 칼럼과 그리고 논설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선 추미애가 어떤 사람이느냐, 오늘 오후 2시에 말이죠. 지금 이 감찰을 강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오늘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 하는지 아세요? 사진을 올려놨어요. 자기 꽃바구니 받은 사진들. 자, 이게 코미디도 이거 삼류 코미디 아니에요? 아니 지금 꽃바구니를, 이거는 이제 국감 때 윤석열 총장이 내가 부하하냐? 내가 가만히 안 있겠어. 이런 답변했잖아요. 추미애한테 바로 맞받아치는. 그때 경력고시 350여 개가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이 오기를 기다린 것 같아요. 야, 이거 너 오늘부로 끝이야. 나는 지금 꽃가마 타고 있어. 이렇게 하려고 꽃바구니 350여 개 꽃바구니 사진을 올렸다고 그래요. 인스타그램에. 그러니까 그 댓글들이 또 기가 막혀요. 추미애가 올린 인스타그램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법무부에 절대 지지 않는 꽃길을 아시나요? 이런 글과 함께 꽃바구니 사진 무려 4장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장관님께 돌아오는 꽃다발로 만들어진 장관실 꽃길, 퇴근길 또한 가득 쌓인 꽃다발에 장관님 찐 멈춤. 이 자리를 빌려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해시태그 댓글에 꽃향기가 가득한 장관실에서 그나저나 장관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제가 더 이상 논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홍남기, 이 사람은 왜 이런 사람을 갖다가 부총리가 시킨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되는 거죠. 김현미 이런 사람을 장관 시키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4번째 대책을 내왔어요. 이낙연이가 상가 호텔까지 다 긁어서 전셋집, 월세 대란, 전세 대란 막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정책이라고 만들었어요. 참 이런 사람 머리 수준 정말 평생 공직했다고 하는데 참 영혼이 없는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가끔 또 쇼도 해요. 사표 쇼. 아이고 정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칼럼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 상가 호텔을 긁어 모아갖고 11만 가구 전셋집을 만들겠다. 향후 2년간에 걸쳐서. 그래서 전국에 11만 4천, 수도권에 7만 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칼럼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현미, 죄송하다는 말은 했지만은 이런 사람 죄송하다고 말하지 말고
바로 좀 집에로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수처장 이 추천위원회 어렵게 열렸는데 어제부로 여권이 주도해온 이런 추천위원회가 이제 사실상 종락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여당은 야당의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비토권을 없애는 법 개정안을 바로 강행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한 4개, 3개 또는 4개 정도로 시간을 봐가면서요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절대 건너뛰지 하지 마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께서 끝까지 읽어주실 것을, 들어주실 것을 정말 당부합니다. 정말 저도 우라가 터져가지고 제가 다른 내용들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내용 팩트 자체는. 논리의 기승전결을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주십사, 이런 취지에서 제가 사설을 읽어드리니까요 꼭 좀 들어주십시오, 끝까지. 예. 첫 번째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예. 손님 없는 호텔 개조의 전세로 국민 우라까지 돋운다. 정말 우라 터지잖아요. 예, 이낙연 이런 사람이 참 차기 재선에 나오면 나라 말아먹고 또 말아먹죠. 절대 찍으면 안 돼요. 예. 자, 사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호텔, 공장, 상가 등을 사들여 전 월세집으로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 전세 대책을 오늘 내놓을 예정이다. 뭐 오늘 나왔어요. 이게 10글자 사설인데 지금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11만 4천 가구 2년간에 걸쳐서. 당초 어제 발표할 예정인데 경제부총리의 일정을 이유로 미뤘다. 이게 일정이 뭔지 압니까? 대통령 수행한다고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중요한 대책을 하루 늦게 발표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그 일정은 문 대통령의 일정에 참석하는 것이었다. 뛰는 전 월세값 때문에 서민은 숨이 넘어갈 지경인데 대통령 수행이 더 긴급했던 모양이다. 정부는 지난 11일에도 부동산 대책 관계 장관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아무 설명 없이 취소했었다. 전세 대책엔 LH 등 공기업이 코로나 사태로 타격 입은 호텔, 상가, 공장 등을 매입해 전 월세집으로 개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숙박 업무용으로 지은 건물과 사람이 생활하는 주택은 개념 자체가 다르다. 상업용 건물은 소음, 대기질 등 주변 환경이 거주에 열악하고 학교 보유시설 같은 생활 인프라 등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개조한다고 제대로 된 주거지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정부가 국민의 주거지 문제를 무슨 난민 수용소처럼 다루듯 대한다. 온라인에는 벽도 얇은 호텔방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살란 말이냐. 난 방직공작, 친구는 모텔에 살아요. 라는 조롱글이 올라오고 오거, 호텔 거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정부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빈 연립주택, 빌라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한다. 서울의 빈집은 2천 내지 3천 호에 불과하고 대부분 직주 근접성과 교육 환경이 열악한 곳에 있어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 오죽 답답하면 이럴까 싶기도 하지만 발상의 황당함에 혀를 차게 된다. 지금의 전월세 대란을 촉발한 직접적 원인은 정부 여당이 억지로 강행한 임대차 3법이다.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경고가 끊이지 않았는데 오기를 부렸다. 이 반시장적 법조항을 고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해결책인데 임대차 3법 개정은 절대 안 한다고 한다. 오기에 이은 아집이다. 그러나 뾰족한 수가 없을 턱이 없다. 경제부총리가 확실한 대책이 있다면 벌써 내놨을 것이라고 실토할 지경이 됐다. 급기야 호텔방 개조 같은 황당한 아이디어까지 나왔다. 하루빨리 오기, 아집을 버리고 임대차법을 고쳐 전세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거 정말 눈물 없이는 정말 들을 수 없는 그런 칼럼입니다. 자, 이 가덕도 신공항 기가 막히잖아요. 조선일보 오늘자 사설입니다. 오고돈 성추행 뒷감당에 왜 국민이 10조 원 내야 하나.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 1분 30초 안에로 끝내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김해 신공항 백좌를 발표하자마자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가덕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는 특별법을 추진해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한다. 법안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 이에 앞서 가덕도를 위한 연구 용역비도 예산에 미리 편성했다. 원안을 백지화하면 처음부터 검토를 다시 해야 하지만 다 생략하고 부산 주민이 원하는 가덕도를 선물로 주겠다는 것이다. 국책사업을 선거용으로 이용한다는 각계의 비판은 그럴수록 우리는 부산에서 표 얻는다고 듣는 척도 하지 않는다. 내년 4월 부산시장 선거는 민주당 소속 오고돈 시장이 성추행으로 물러나 치르는 것이다. 업무상 호출이라는 여직원을 집무실로 불러들여 추행한 권력형 성범죄였다. 해당 직원이 성폭력 상담소에 피해를 신고했는데 오 시장과 당 지도부는 이를 알고도 총선 투표 때까지 은폐했다. 민주당은 이후에도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생긴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대국민 약속까지 뒤집었다. 이제는 성추행 빈자리를 또 차지하겠다고 신공항 갈등을 다시 들쑤시고 나온다. 당초 신공항 담당 부처인 국토부는 물론 총리실 검증의도 김해 신공항 확장 원안이 옳다는 쪽이었지만 야당의 막무가내 압박에 입장이 바뀌었다고 한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난색을 표하는 국토부에 욕설을 하며 차관 들어오라고 해 라고 고함치는 장면도 목격됐다. 이런 일이 얼마나 더 있었겠나. 파렴치와 안면 몰수의 연속이다. 4년 전 동남권 신공항사업 타당성을 조사했던 프랑스 업체 책임자는 김해를 보류하고 가덕도를 추진한다면 난센스라며 이를 뒤집으면 한국의 국제적 신뢰가 손상될 것이라고 했다. 당시 가덕도는 김해 확장보다 무려 6조 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됐다. 기존 김해 공항의 효용성이 급감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가덕도 밀어붙이기에 추가 비용 10조 원이 발생하는 것이다. 민주당 귀책 사유로 안 써도 될 세금 수백억 원을 들어가며 보건설거를 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이 그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세금 10조 원을 퍼부어 부산 시민의 표를 사겠다고 한다. 오거돈 시장이 성추행을 했는데 죄 없는 국민이 10조 원을 내야 하나. 이런 기막힌 일도 있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이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제가 덧붙이지 않아도 시청자 여러분 정말 울분이 토하지 않습니까? 울분. 자, 울분이 토하지죠. 그 다음에요. 이 부동산 이 칼럼이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우선 이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일보의 칼럼입니다. 김창균 논설주간이 쓴 칼럼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파출소에 윤석열 경찰서 운이 자초한 차기 리스크. 그래서 전 정권의 잔인한 보복을 한 뒤에 예측 불허의 추장관을 도구로 삼아서 자기 어물은 손도 못 대게 하고 있는 것이 현 정권이다. 이런 뻔뻔함에 열받은 국민 정서가 권력 비리를 처단할 주자들을 지지해야 한다. 대통령이 스스로 화를 불러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제목서부터 충분히 이해가잖아요. 이재명 파출소 나오니까 그 다음에 문이 갈 길인 거예요. 윤석열 경찰서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게 차기 리스크라는 겁니다. 자, 요거 한 4 내지 5분에 걸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꼭 다 들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야 정신 차려서 국정농단이니 또 이 사법농단이니 이름도 네이밍도 잘해요. 이런 적폐청산이니 이런 그야말로 그리고 또 공수처를 만들고 이런 엉뚱한 일들이 안 벌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를 지갑 속에 품고 다닌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름다운 복수를 다짐했을 때 뭉클했었다. 당한 그대로 돌려주는 안갚음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아름다운 복수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은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구나. 대통령들이 임기 중 제왕적 권력을 누리다가 퇴임 후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악순환도 마침표를 찍게 되나 했었다. 그런 순진한 착각을 했던 국민은 뒤통수를 맞았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 보복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가혹하고 잔인했다. 전 정권은 물론 전전 정권까지 10년을 거슬러 올라가 70과 80을 눈앞에 둔 전직 대통령들에게 각각 22년형과 17년형을 선고했다. 그렇게 남의 잘못은 생선뼈처럼 발라낸 정권이 자신들이 죄악하는 검찰이 손도 못 대게 한다. 역대 정권들은 꿈도 못 꾼 무도함과 뻔뻔함이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던 대통령 다짐은 국민의 기대와 정반대 방향으로 실현됐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문재인 사람도 문재인 스타일도 아니다. 그런 추 장관에게 정권 비리를 덮는 중책을 맡겼다. 이유가 뭘까? 울산시장 선거 공작, 옵티머스 펀드 사기, 윤미향 의원 기부금 횡령 의혹, 유재수 비리 감찰 무마 같은 정권 비위는 검찰이 일부러 들춰낸 것이 아니다. 범죄의 냄새가 진동하면서 저절로 불거졌다. 법과 원칙을 따지는 법조인이라면 양심에 찔려 수사를 막을 엄두도 못 낸다. 추 장관은 헌법과 법률을 짓밟고도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른다. 어제 했던 말과 오늘 하는 말이 충돌하고 역대 법무장관 수십 명이 손도 못 댔던 수사 지휘권을 사기 전과자 말만 듣고 마구 휘둘렀다. 검찰과 법원을 취재하는 법조 출입기자 중 94%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권력 수사를 하는 검찰 지휘부를 공중분해한 인사에 대해서도 84%가 부정적이었다. 언론, 매체 등 절대 다수가 친정권이고 법조 출입기자 연배는 정권 지지의 절대 강세인
30대, 40대가 주축이다. 그런데도 추장관 행태에 고개를 저었다. 추장관이 광인 전략을 쓴다고들 말한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특수통 검사들을 상대로 법률 다툼을 할 수 없으니 일부러 미치광이 신용을 한다는 거다. 실제 광인 전략을 쓴 사람은 문 대통령이었다. 어디다 튈지 짐작할 수 없는 추장관 성정을 도구로 활용한 것이다. 이 전략은 단기적으로 권력 비리 수사를 차단하는 효과를 봤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화를 키운 것일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주자 선두구로 치고 나왔을 무렵 전직 의원은 그가 집권하면 나라를 어떻게 뒤집어 풀지 솔직히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연이 된다고 했다. 이재명이라면 문재인 정권의 최상을 확실히 파헤친다는 거다. 문정권 내 지지 기반이 취약한 이 지사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정권 코드에 충실한 이낙연 비상대표와 차별화가 중도층의 호소력을 발휘한 덕이다. 며칠 전 윤석열 총장이 대선 주자 1위로 나온 여론조사가 발표된 날 저녁 자리에서도 비슷한 말을 들었다. 평생 범죄와 씨름해온 사람에게 국가 운명을 맡긴다는 것은 난센스다. 그래도 그가 대통령이 되면 문정권이 덮고 지나가려는 범죄들을 제대로 손보지 않겠나. 상상만 해도 후련하다. 권력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배후 주정한 추미애 인형극이 국민 정서를 거스르지 않았다면 현역 검찰총장이 대선 주자 선두권에 부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기 대선 주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정권 비리 처단 의지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다. 유권자들이 자기 허물을 뭉개고 가려는 문재인 정부 행태에 열받았다는 징표다. 엊그제는 윤석열 총장이 야권 대선 후보로 나설 경우 여당의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와 각각 오차 범위 내 승부를 벌인다는 가상 대결 여론조사도 나왔다. 여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이 지사가 이 대표를 미세하게 앞섰다. 이 조사대로라면 여당 이재명, 야당 윤석열의 맞대결이 성사된다는 얘기다. 선거가 1년 반이나 남은 시점에서 가상 대결 여론조사는 재미삼아 보는 점괘만큼이나 허망하다. 그러나 이재명, 윤석열이 맞붙는 대선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 상상만 해도 악몽 같은 시나리오다. 캥기고 찜찜한 일을 저지른 사람 앞에 파출소 아니면 경찰서 입구가 기다리는 셈이다. 셀프 면죄부를 발부하려는 대통령의 무리수가 자초한 차기 리스크가 아닌가. 참 이 정도가 됐요. 여러분들 참 정말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오죠. 예. 자, 참고로 말이죠. 이 가덕도 공항과 관련해서는요. 이 김해 검증의 4명, 이 핵심 검증위원인데 보니 이 사람들은 정부의 지금 이용만 당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이 가덕도 공항 내놓은 거 이와 관련해 가지고 검증위원이 총 21명 가운데 부산 등 특정 지역과 관련성이 적은 핵심위원 4명과 조선일보가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전화 인터뷰를 했더니 이렇게 우리는 들러리만 섰다. 이런 강한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느냐. 김해 신공항 계획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 없다 라고 종합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와 부울경의 각 측이 말이 맞는지 검증하는 것이었는데 이들이 낸 자료 자체가 없었다. 대립적인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를 계속 요청했는데 그에 맞는 자료가 오지 않아 판단하기가 힘들었다. 또 다른 검증위원은 뭐라고 밝히고 있느냐.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얘기를 하는데 자료가 없어 그럴 수 없었다. 이견이 생기려야 생길 수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 검증위원은요. 어제 검증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기다리라기도 한 듯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말을 듣고 솔직히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다. 여권의 답정너 전략에 들러리를 선 기분이다. 산을 그대로 두려면 지자체와 협의해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문제라는 법제처 유권 해석으로 근본 재검토 결론을 냈는데 황당하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의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김해 신공항보다 더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프랑스 전문기관에서 이미 받았는데 김해 신공항에 문제가 있다고 가덕도로 가겠다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요렇게 밝히고 있어요. 참 뭐 더 이상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뭐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두 번째 방송에서는요. 이렇게 간단한 사실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사설로 제 의견과 한번 비교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울분도 한번 달래보시고 이러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저의 의견은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거가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지금 현재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지금 보도된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2.5%. 이 부정과 긍정의 격차가 조국 사태 이후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지금 리얼미터에서 나왔어요. 당연한 것이죠. 잘못하고 있다 53.3%예요. 지난주에 51.0였는데 잘하고 있다는 지난주에 44.3였는데 42.5%로 푹푹 빠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가덕도 신고한 뜯어고치죠. 추미애 그냥 놔두고 추미애 계속 윤석열 쫓아내라고 뒤에서 박수치고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대책 정말 형편없죠. 옵티머스 이 사건과 관련된 어처구니 없는 일들 일일이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잖아요. 이러니까 여론조사가 안 빠지면 그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쭉쭉 빠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10% 이상의 격차로 낮은 것은 조국 사태 10월 2주차 조사 이후 13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최저 지지율이 41.4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42.5니까 4주 중에는 이제 최저치를 경시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지역, 광주와 전라를 제외한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훨씬 높았다. 그리고 이 대구, 경북, 인천, 경기, 서울에서 부정평가가 지난주 대비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50대에서 70대 부정평가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지정당별로 보면 정의당 지지층, 무당층층에서 부정평가가 훨씬 높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평가가 무려 92.5%나 된다. 그리고 민주당도 빠졌어요. 32.3에서 30.0. 국민의힘은 2%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27.3에서 29.5. 그러나 국민의힘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싶네요. 예. 자, 그리고요. 지금 현재 지금 윤석열 총장과 이재명, 이낙연의 1대1 구도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상당히 둘을 속된 말로 물먹인 여론조사 아니겠어요? 이 여론조사는 어디에서 했느냐? 윈지 코리아라는 정치 컨설팅 회사에서 했어요. 근데 윈지 코리아가 누구 거냐? 여당의 전략동, 지난 총선 때 아주 이근형 이 전략 위원장의 그야말로 이 과학적 선거 전략에 대성공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 사람이 이근영 씨가 이 윈지 컨설팅의 사실상 소유주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양정철이하고 같이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양정철이가 누굽니까? 지금 대선 후보 이 정리하러 다니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각과 관련해서도 뒤에서 지금 현재 이낙연 이 양정철이는 이 비서실장 오라고 하는데 안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핵심 숨어있는 실세들과 함께 뛰는 사람이 윈지 코리아 컨설팅의 이형근 이 전략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 결국 이형근이 아니라 이근형 씨가 뭔가 미션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단 양강 다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요 사람들은 안 된다. 이렇게 물매기려고 이런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합리적 해석도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존옥현 안보정론 많은 구독을 당부드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